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겠죠.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산업부 이재희 기자와 살펴봅니다. 이재희 기자, 가장 관심이 컸던 거죠. 자동차 관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5% 유럽, 일본과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협상단이 일단 가장 공들인 품목이 이 자동차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 자동차예요. 지난해 수출액만 347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지난 4월에 자동차 품목에 이제 미국이 25%의 관세를 매겼었죠.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도 일단 경쟁국인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차의 강점,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 남는데 일본과 EU가 관세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25%였던 품목별 관세를 절반으로 깎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전부터 있던 2.5% 관세를 더해서 이 15%라는 관세가 나온 거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는 이 2.5% 관세가 없었어요. 0이었죠? 예, 맞습니다. 한미 FTA였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로 이 누리던 0% 관세가 사라지고 한꺼번에 경쟁국과 같은 이 15%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사라진 가격 우위에 대한 부담은 기업들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1,000억 달러 현실성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무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 그러니까 LNG나 원유의 총량은 전체의 14% 정도인 232억 달러 규모인데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이 4년 동안 1,000억 달러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들여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 계산을 하면 1년에 250억 달러 정도겠죠. 그래서 중동 등에서 사오는 LNG나 원유 등 에너지를 일부 미국산으로 대체를 하면 문제 해결은 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경제성인데요. 현재 미국산 에너지의 가격은 타 생산지 대비 저렴한 데다 FTA로 관세도 안 붙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바닷길 거리는 미국이 중동보다 2배 가까이 멀어요. 당연히 이 운송비도 비싸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다음에 있을 무역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비싼 운송비를 포함하더라도 중동산 원유와 LNG보다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을 살 수 있도록 미국 측을 잘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협상 타결 이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 어떤 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슬로건 중 하나가 MAGA, 마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네.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인데 중간에 shipbuilding, 즉 조선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겁니다. 마스가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마가 가운데 S를 포함한 거죠. 네. 마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하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인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제안을 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는데 미 상무부 건물로 들어가는 우리 협상단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게 뭔가요? 손에 이제 들고 있는 게 흰 천으로 감싼 커다란 액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 협상단이 특별히 제작한 가로 세로 1m 길이의 마스가 관련 설명판입니다. 아예 가리고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협력 프로젝트로 이제 한미 양국이 누릴 이점을 정리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 내용이 유출될까 봐 호텔에서 식탁보까지 빌려서 저게 식탁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게 식탁보입니다. 감추고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설명판 외에도 마스가 문구를 새긴 모자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공을 많이 들인 건데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상 붕괴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우리나라, 한국이 돕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돕겠다.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은 한동안 세계 최대의 조선업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70년대부터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이 급부상했잖아요. 반대로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조선 강국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재건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본과 유럽도 전성기 때보다는 이 선박 건조량 등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것은 일본과 유럽연합은 불가능한 우리만 할 수 있었던 제안이었던 셈이고요. 네.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투자 펀드 규모가 1,500달러인데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또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선박 건조, 여기에다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선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왜 미국한테 도움을 주느냐, 퍼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타당한 지적이긴 한데 일단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나쁠 것 없는 윈윈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조선업 시장이 매우 보수적으로 닫혀 있었어요. 네. 네, 군함과 상선 일부 분야에선 법적으로 자국 내 건조를 의무화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로선 그동안 닫혀있던 이 미국 조선 시장이 마스가를 계기로 열리는 셈입니다. 관건은 투자 방식인데 워낙 거액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부담이 큰데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이 필리 조선소라는 곳도 있는데 1분기의 손실만 19억 원이나 나고 있다고 해요. 정부가 이제 대출이나 보증 등 공적 금융 지원으로 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인데 당연히 보증이 클수록 기업 부담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이런 평가들입니다. 보통 선방했다. 일단 소나기는 피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미 FTA가 이제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2012년부터 이 한미 FTA가 발효가 됐죠.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관세 협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번 타결로 조선업에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 등 상당수 산업군의 전망이 어두운데요. 특히 철강은 협상 내용에서 빠지면서 무려 50%의 관세가 유지가 됐는데 일본제철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 내에 안정적 공급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번에 소나기는 피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이 미국이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또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재희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